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스토커 천만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샅샅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벌써 이제 2교시예요. 2교시 재밌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뭐라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유쾌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한번 썰을 풀어보는 그런 천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합시다. 투자는 재밌게 즐겁게 해야 돼요. 오래가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짜증나. 맨날 주가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거든. 이 주가라는 게 이상하게 내가 팔면 올라 막 어떤 때는 내가 사면 또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몇 번 당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학을 띄는 거야. 이거 주식 안 할란다 이제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냥 손절치고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멘탈이 약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그래요. 자꾸 또 이제 평단가 보면 이제 계좌가 계속 파란불이고 마이너스가 커져 금액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죠. 이게 도대체 뭘 믿고 장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결국은 전부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회복도 하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를 하면 결국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공부를 하고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관심 갖고 진짜 이 기업 내가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나의 미래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 하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 난리야. 중국 때문에 피곤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요즘 이게 뭐야 이거 강판. 이 사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스크랩이에요. 이게 스크랩인데 철강 스크랩 고철 쉽게 말해서 이 고철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톤당 벌써 60만 원이 넘대. 60만 원이 고철 값이. 이러다 보니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에 이제 금리도 완전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는 됐어요. 벌써 한국은행이 이제 상반기부터 경기 회복에 맞춰가지고 사실상 제로 금리인 0.5%의 그 기준금리를 이제 정상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밝힙니다. 하지만 그 물가가 막 뛰고 이제 환율마저 오르는 상황을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고 하죠. 현재 시장 금리도 한은의 그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뛰고 있는데 또 예상치 않게 나타나는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완전 신삼고야. 신삼고. 응?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결국 이게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있어. 지금 보면은 그 한국은행에서도 그 보고서에 보면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상승 전망치를 2.1%에서 한 2.2에서 한 2.3까지 보는가 봐요. 이렇게 상향할 계기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한은의 목표가 한 2%를 크게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2011년도가 한 4% 있어요. 그 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가 뛰는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기에 또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니까 지금 식료품 가격, 반도체, 각종 운임 막 치솟는 거야. 어제도 보니까 어떤 국밥집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고기값이 올랐대. 고기가 지금 고기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결국 국밥 가격도 올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이 안 돼. 공급이 그 정도로 지금 난리다. 현재 뜀박질하는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은이 한국은행이 이제 25일과 내년 1월에 한 차례씩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지배적인데요. 내년 1월이면 한은 기준금리가 연 1.25%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이미 이같이 예상한 바 있고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2일 날 0.052% 올라서 현재 2.018%라네요. 2.018. 지난 1일에는 연 2.108%로 2018년 8월 3일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위기 징후를 통하는 1달러가 1200선, 1200선까지 이제 근접하는 거죠. 환율은
20전 내린 달러당 1185원 10전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달 12일에 연중 최고치 1198원까지 가요. 1198원 80전까지 치솟죠. 하여튼 코로나 그 직전인 2019년 4분기 평균 환율 이때가 1175.57전이었어. 1175원 정도. 이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겁니다. 웃돌았다. 그래서 그 신삼고를 마주한 기업들은 비상 상황이겠죠. 그 자동차 업계 관계도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이런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하니까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제 내년에 대비할 그 경영 리스크로 3C를 뽑아. 3C. 도대체 3C가 뭐야? 하면서 3C. 원자재 가격하고 이제 물류비 상승에 따른 그 비용이죠. 비용을 코스트라고 하죠. 코스트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와 요소수 대란에서 확인된 공급망, 체인, 이 체인 리스크가 있고, 또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커런시의 그 변동성이 이제 문제다. 코스트, 체인, 커런시가 이제 그래서 3C라는 거예요. 3C. 이렇게 문제가 이제 뽑고 있어요.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억눌린 그런 소비 심리가 이제 폭발하니까 펜트업 소비 약간 덕을 봤는데 이마저도 약간 시들해지고 있다. 이것도 불안 요소고요. 기업들이 이제 내년 사업 계획을 짜면서 그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그런 선제적인 대처를 강조한다. 선제적 대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4대 그룹의 한 경영 기획 담당 임원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얼마나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이게 그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유연성,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실적은 또 물론이고요.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 따르니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가전 부분 사업은 최근 물류비 상승 때문에 난리잖아. 물류비. 응? 물류비 때문에 난리다.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LG도 지난달 열린 3분기 그 실적 설명회에서 물류비 상승이 그 생활가전 그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된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주요 원인. 그 LG도 해상 및 항공 운임이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길게는 한 1, 2년 정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올 들어서 아까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등 이런 핵심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제 강판하고 각종 기자재를 거쳐서 재정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기업 실적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현재 국내 그 주요 조선사는 올해 그 후판 가격 급등에 따라서 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만 벌써 1조 원 정도 규모의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도 이제 생산 현장을 언제든지 마비시킬 수 있다. 그 굉장히 위협 요인으로 오는 거예요. 업종을 따지지 않고 중국이 공급처를 잠가버리면은 한국의 모든 공장이 현재 스톱될 판이에요. 스톱. 참. 그래서 그 한국 산업의 공급망 그 취약성 및 파급 경로 분석 보고서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이 보고서가 이제 있는데 그 지난해 보니까 한국이 무역 적자이면서 그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 넘는 그 관심 품목이 많은가 봐. 여기에 보면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하여튼 1088개래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 또 수입 의존도 70% 넘는 게 뭐냐? 이상이 치약 품목이 653개. 그러니까 리튬, 마그네슘 이런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2차 연계 산업인 자동차, 화학,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리튬, 마그네슘 이런 게 안 되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은 여기 또 2차 전지 핵심 소재가 뭐냐? 수산화 리튬인데 이 중국산 의존도가 83.5%야. 그럼 LG 에너솔루션이나 SK온, SDI 이 세계 10위권 자동차 그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전기차 제조에 그 반드시 필요한 그 마그네슘 역시 중국이 세계 공급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가 이거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전장 제작사 등 그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한국 수출의 15% 차지하는 그 반도체 업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의 견제에 반발해가지고
야, 원자재 수출 제재해버리면은 결국 그 불똥이 우리 한국으로 오는 거지. 코리아로 가는 겁니다. 참 한국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외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그 소규모 경제, 개방 경제 구조의 그 특성상 환율은 이제 기업 수익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됩니다. 환율이. 그 대기업의 그 담당 임원이 미국 중앙은행의 그 테이퍼링이 이제 환율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 통상 보통 11월 말이면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지금 미국은 다음 달에나 그 테이퍼링 속도 조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가와 환율에 민감한 항공사들이 긴장을 하죠. 항공사들 그 항공기 리스비 그리고 항공유 결제를 거의 달러로 합니다. 달러. 그 달러 강세 계속 되면은 골 때리는 거 달러가 계속 강세되면은 손실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보통 한 연간 3천만 배럴 항공유 사용하는 대한항공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은 3천만 달러 한 350억 정도 손실 본대요. 그래서 항공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휴재산 매각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주분들 한번 잘 참고해봐야 돼요. 하여튼간. 근데 금리 인상 역시 이제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변수인데 그 투자업계에서도 이자율 1%포인트 상승이 결국 뭐 어떻게 되냐? 현대차의 744억 정도 손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기업은 내년 경영 환경을 코로나 덮친 2019년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렵다. 거의 뭐 시계제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가 봐요. 상당히 뭐 힘들게 보고 있는가 봅니다. 내년을 좀 대부분 기업들이. 그래서 다양한 약간 뭐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문제지만 우리 반도체 쪽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필수 소재들이 많아요.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 이런 거 제대로 이 수입이 안 돼 버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이제 반도체 이제 제대로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또 어떤 또 플랜을 가지고 저들이 또 뻘짓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하여튼 중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또 그런 데 뭐 목줄을 잡고 있다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